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조다씨님. 네, 화요일 중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년 전세대출 DSR 적용 안 한다. 내년 전세대출 금융당국 은행권 자율 규제로 은행의 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관리토록 유도,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부과 검토, 내년 허그 전세금 반환 보증 축소 개편 따라 대출 줄어. 저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안 한다라고는 했지만은 은행에다가 이제 알아서 자율로 이제 너네가 규제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돌아갈지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하네요. 이게 이제 투컴버거든요. 이게 126% 룰에서 112%로 가게 되면 네네. 상당히 민심을 잃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전세대출 DS까지 해버리면 이제 양타 콤보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걸 맞는 사람은 일반 그렇죠. 서민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거 하나는 안 하고 요거는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은 하나는 일단 뒤로 네네네. 멈춰선 상태.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저것도 내년에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한 해 만에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민심을 잃고 지금 이제 임기도 내년으로 가게 되면 이제 1년 반권 이내로 접어들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또 네임덕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금리 내려도 대출은 절벽, 대출 총량 넘은 은행들 사실상 영업 중단, 배가 불렀습니다. 네. 이 금융권도 월별 총량 관리 전문가 내년에도 대출 절벽 이어질 듯. 일단 근데 당장 이제 집을 구하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초에는 그래도 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긴 하는데.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꼭 집 살려고만 대출을 받진 않잖아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대출을 받고, 맞아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대출을 받기 때문에 네. 대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실제로 대출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거는 지금 지네가 안 해줘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지. 이거는 무슨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춤해진 아파트 시장, 재건축 단지만 활발. 그래서 9월, 11월 서울 일반 아파트 0.18% 상승했을 때 재건축은 0.31% 올랐다.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 5단지 등 주요 단지 최고가 경신. 네, 11월 낙찰가율도 상위 10위권이 재건축이 절반이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재건축은 곧 아직도 이제 새로 지어질 단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걸 거니까 아직도 그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일단 이게 지금 내용이 서울에 이제 한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네네. 압구정 현대나 잠실주공 5단지, 그래서 주요 단지만 최고가 경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최고가 경신에서 저희가 그때 신규 신축에 대한 최고가 경신이 부담스럽다라는 뉴스를 봤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이 한정돼 있습니다. 특히 강남이나 압구정이나 청담이나 뭐 대치나 이쪽 일대는 땅이 없어요. 그쵸. 네. 그 워낙 빽빽하게 들어서 있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얘네들밖에 없는 거죠. 네,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얘네들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저런 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새 아파트는 청약에서 또 안 되고. 네, 그쵸. 네, 경쟁률이 또 엄청 나잖아요. 그런 거 못 하는데 나는 돈이 있어. 그럼 돈 주고는 사고 싶어. 근데 최고가 갱신하면서 그거를 막 해서 사고 싶진 않아. 그러면 이제 재건축 될 거 중에 괜찮은 것들을 이제 찾아서 보는 거죠. 다만 재건축도 투기가열지구에서는 매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10년 보유 5년 거주 해당 뭐 이런 제한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해당이 돼야지만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은 중요 핵심지나 이쪽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뭐 중간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계속 압구정이 저는 100억을 찍는 날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국평 100억 말씀하시는 거죠? 국평 100억 말하는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100억 찍는다. 상상도 안 갑니다. 10년 만에 기지개편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본계도 11월 서울 최다 거래, 전용 82제곱미터가 33억대 최고가 경신, 이르면 내년 사업 시행 인가 전망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3번하고 4번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네네. 일단 언급이 딱 됐었네요.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서울 국평 12억 훌쩍, 25평 이하도 8억 6박. 그래서 거래량 줄어도 평양별 가격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중소형 아파트 강남 14.5억, 강북 9.7억. 전문가 금리 인하, 내년 대출 한도 증가로 서울 집값은 우상향할 것이랍니다. 결국에는 집값을 전혀 잡지 못하는 서울은 계속 오르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다 보니 그렇죠. 서울은 계속 오르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지방에서도 마피를 찍고 마피가 물건이 사라지면서 거의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으려고 하는 지역들은 그런 지역들은 또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지방도. 그래서 서울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온기가 퍼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1급지 가면 2급지, 3급지 퍼지고 그리고 지방도 가게 되는 상황이 이제 언젠가는 연출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인 거죠. 오늘은 청약홈에 가서 무순위 줍줍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 H2 블럭이 내일 모레 이제 접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 세대 전국구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놓을 수 있고요. 전국에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입지가 여기고요. 제가 세종 진짜 잘 모르는데. H2 블럭. 저도 세종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대전에서는 좀 이제 일을 몇 번 했었는데요. 세종까지 가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이제 가격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6억 6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모집 공고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실제 분양 가격은 4억 4,94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2억 정도 나죠. 2억 한 2천 정도? 그래서 안전마진은 2억 2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6.5억. 그리고 여기 옆에 세종 엘리프가 있죠. 엘리프도 지금 매매로 바꿔서 지금 볼게요. 보게 되면 114타입, 114타입 해서 보면 지금 여기도 6억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높은 거는 7억대도 있는데 안전 마진을 잡게 되면 2억 이상은 충분히 안전하게 볼 수 있는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무순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줍줍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 국민이 이제 거의 또 참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이거? 그렇죠. 요게 이제 해당이 되시게 되는 분들은 뭐 넣으시면 되겠죠. 관심 있으신가요? 사실 뭐 이제 안전마진 2억이라 그러니까 끌리는 거는 어떻게 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생애 최초 특공은 이제 쓸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거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